여기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어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해수욕 익사, 완전 범죄 해수욕. 과연 이 남자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노다 타카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유명 은행의 은행원으로 꽤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인지 반려동물에 관련된 전문학교에 진학했고 여기서 한 여성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시호로, 그녀는 무척 상냥하고 가정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머니랑 사이가 정말 좋아 함께 자주 여행을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노다는 시호 씨와 교제 끝에 2015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다는 당시 운전사 일을 하고 있었고 시호 씨는 애견 카페 점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내인 시호 씨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보통 부부겠지만 사실 그녀의 남편인 노다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인 노다는 사실 고등학생 시절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 속옷을 훔쳤다 발각되어 정학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학교 재학 당시 그는 오사카의 유명 테마파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 테마파크의 여자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의 문제점은 이런 변태적 취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으로부터 1년가량이 지난 2016년 말 그는 20대 술집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노다는 걸핏하면 출장을 간다며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불륜녀와 미래를 즐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륜은 2017년 생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불륜녀가 노다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죠. 불륜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자 노다는 불륜녀와 함께 신축 주택 구매를 알아보는 등 마치 신혼부부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노다는 불륜녀와 찍었던 스티커 사진을 시호 씨에게 들키게 되는데요. 이 스티커 사진엔 정말 사랑해, 나, 러브러브 등의 글자가 써 있었기에 이것을 계기로 노다의 불륜은 물론 불륜녀가 아이를 가진 사실까지 전부 아내인 시호 씨가 알게 된 것이죠. 이 일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그녀는 결국 집을 나와 친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가 사이에서 합의 이혼 이야기가 나오던 중 노다는 처가에 방문해 장모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불륜녀와 헤어지고 아이도 지울게요. 이와 함께 의향서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의 설득으로 아내는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사실 그는 불륜녀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겐 불륜을 끝낸다 말해놓고 정작 불륜녀에겐 아내와 이혼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노다는 다른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당시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은 다음과 같았다고 하는데요. 사고 보험금 받아, 물놀이 사고, 해수욕 익사, 완전 범죄 해수욕. 또한 사건 발생으로부터 얼마 전 아내의 이름으로 두 곳의 보험사에 합계 5천만엔가량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노다는 시호 씨에게 바다에 놀러가자고 권유했습니다. 둘 사이엔 불륜 사건이 있었다 보니 시호 씨는 이것을 화해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노다의 초대를 승낙하게 되었죠. 이에 여행이 결정된 이후 노다의 행적은 정말 최악이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불륜녀와 결혼 반지를 보러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다는 사건 전날마저 이런 내용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익사로 보이게 하는 법, 완전 범죄라는 건 가능한가요? 이후 사건 당일인 2017년 7월 18일 노다와 시호 씨는 와카야마의 린카이우라 해변에 도착, 스노클링을 즐겼습니다. 다만 굉장히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했었던 모양인지 당시 이들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윽고 저녁 무렵 노다는 아내가 물에 빠졌다며 허겁지겁 해안감시원에게 뛰어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해안구조대는 즉시 그녀를 물에서 건져낸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했던 탓에 입원으로부터 이틀 후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경찰은 남편인 노다에게 간단한 사정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요. 노다는 10분 정도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아내가 익사한 상태였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렇듯 시호 씨의 사망은 처음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듯 싶었습니다만
부검을 시작으로 경찰은 시오씨의 사망에서 다소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부검 결과 위에서 약 36g 정도의 모래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익사 사고의 경우 위에 모래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몸엔 신체를 강하게 붙잡힌 상처가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결정적으로 사건 발생 전 시오씨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수혜자가 남편인 노다였기 때문이죠. 한편 시오씨가 빠진 바다는 무척 얕은 곳이었던 데다 시오씨는 스노클링 고급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였기에 그녀의 죽음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노다를 의심하며 그를 조사하던 중 아내 사망 후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부분을 포착합니다. 노다는 사건 당시 반려동물 용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회사 상품이나 비품 등을 멋대로 빼돌려 메루카리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판매 건수는 500건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판매한 것은 회사 물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죽은 아내의 액세서리, 옷, 쓰던 향수까지도 전부 중고로 판매했던 것이죠. 게다가 전자레인지를 판매한다고 사진을 첨부했는데 사진 속 유리창에 노다와 불륜녀가 반사되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내를 살해한 후 유품 정리를 불륜녀와 하는 것은 물론 모든 물건을 전부 팔아버렸던 것이죠. 이후 노다의 불륜녀는 사건으로부터 5개월 후인 12월 3일 노다의 아이를 출산했고 당시 노다는 아내의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때 경찰은 물밑에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약 2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경찰은 노다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이유는 회사 물건을 훔쳐 중고로 판매한 혐의였는데요. 사실 이는 증거인멸과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는 경찰의 선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경찰은 노다의 신변을 구속한 후 그의 여죄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PC에 저장되어 있던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이외에도 자신들이 그간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노다는 자백은커녕 뻔뻔하게도 무죄를 주장했죠. 어쨌건 그는 여러 혐의가 있었기에 결국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검찰 측은 먼저 부검 결과를 제시하며 사고로 익사했을 경우 위에 대량의 모래가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며 의학 전문가나 구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에 대량의 모래가 들어갔다는 것은 물속 바닥의 모래를 마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즉 누군가가 물 밑 바닥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내 구조 당시 전혀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물론 그녀를 건져 올리는 것조차 전혀 돕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시오씨의 사망은 익사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노다의 고의적인 살인이라 주장,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 변호 측은 시오씨가 사용하던 스노클링 장비에 모래가 들어갔고 그녀가 공기와 함께 모래를 흡입해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엔 노다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있었죠. 그의 검색 기록은 완전 범죄 해수욕, 살인, 익사, 익사로 보이게 하는 법, 해수욕 사망보험금, 완전 범죄라는 건 가능한가요? 등등 끔찍한 내용뿐이었고 이는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재판장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아내를 익사시켰으며 계획성이 분명해 보인다 라며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던 남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는 형량이 좀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